네, 2부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에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에 사실 그동안 뭐 교육 문제, 뭐 쉬었음 청년, 뭐 우울증 청년 이런 관련된 사회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좀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이런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을 모아서 공론화시키고 또 세상을 어떻게 좀 변화시키는 어떤 힘으로 만드시는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요즘 것들은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지, 나라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두 분 모시고 한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의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는 오동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아, 반갑습니다. 네, 저도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콘텐츠 기획하고 플랫폼 운영 담당하고 있는 임동준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빠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빠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빠띠는 뭐 하는 곳이죠? 빠띠는 되게 사회 이슈에 대해서 대화하고 행동하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잖아요. 뭐 음. AI, 노동, 젠더, 뭐 환경 이렇게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캠페인을 만들고 뭔가 투표와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하고 때로는 뭔가 직접 모여서 시민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사회에 필요한 데이터를 함께 만드는 활동도 하는 그런 광장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오프라인에 있는 뭐 광화문 광장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아, 디지털 시민 광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시민 광장. 그래서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시민단체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 7시에 어디서 모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워낙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디지털 속에서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즐겨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시공간적 거리에 대한 제약도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빠띠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은 뭐 시민단체 가서도 얘기를 하거나 뭐 정당 모임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빠띠처럼 이렇게 디지털 시민 공론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시민 단체에서 혹은 정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민 단체가 주장하고자 하는 주장에 공조를 하거나 혹은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혹은 정당도 음, 그 당의 색깔에 사실은 동의하는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음, 우리가 시민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정당에서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그 정당의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그 정당의 모든 이야기에 사실 공감을 하지 않을 수도 그죠,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뭔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빠띠는 시민들이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청산 유수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시니까 역시 빠띠의 어떤 수준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럼 좀 궁금한 게 두 분은 어떻게 좀 빠띠에 이렇게 연을 맺고 빠띠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빠띠에서 이전에 함께 했었던 플랫폼, 다른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일을 했던 걸 바탕으로 빠띠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활동을 하는 공간들을 만들고 그 공간들로 이제 민주주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과 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팩트 체크를 하는 일을 하시다가 빠띠로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된 거네요. 이전에 이제 활동했던 플랫폼에서는 직접 팩트 체크를 하는 활동을 하진 않았었고요. 그때도 이제 아, 플랫폼 운영하는 일을 했었고 이제 어, 지금 디지털 시민광장 파티에서는 직접 팩트 체크하는 활동도 하고 이런 팩트 어, 체크 하시는 분들을 함께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한번 이게 진짜인지 한번. 진짜인지 한번 다뤄보는 거라고. 어떻게 파띠랑 같이 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전공을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어, 교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좀 너무 있었는데 잘 어울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교사가 되고서 하고 싶었던 일도 뭔가 이제 학생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뭔가 잘 찾을 수 있는 일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교사라는 걸 어, 생각을 했었는데 어, 뭔가 청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내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빠띠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이 빠띠라는 곳이라면은 누구나 다 다양하게 내 생각들을 좀 나누고 펼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빠띠라는 곳에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저희 시청자분 김재희 선생님이
젊은이들의 올바른 활동 응원합니다. 두 분의 올바른 빠띠 활동 너무나 응원드리고요. 근데 또 이제 들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사실은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각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공론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론장이면서 가장 큰 용광로가 대선인데 이번 대선은 어찌 됐건 이제 비상계엄과 이 탄핵으로 이루어진 정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12.3 내란 종식에 대한 얘기가 좀 많고 다른 부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얘기들이 그런 이제 비판들도 좀 있더라고요. 두 분께서는 아무래도 공론장을 만들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시는 일들을 하시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체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저도 되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사실 선거라고 하는 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엄청 삶에서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잖아요. 뭔가 우리 나라의 앞으로의 방향성, 사실 몇 년 동안의 방향성을 정하는 가장 큰 이벤트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란 종식이나 혹은 탄핵, 파면 이런 이야기들만 있다 보니까 뭔가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이 그냥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혹은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만 좀 진행 중이에요.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방향성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 목소리, 그것도 시민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라는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애초에 정책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민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도 뭔가 우리가 대선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만들고 뭔가 듣고 이렇게 같이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불가능해지는 뭔가 현실에 되게 안타까움을 요즘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고요. 대체로 이제 뭐 정책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 선거로 보이는데 사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하는 맞아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이번 선거에서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껴서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모으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빠띠에서는 대선에서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모으고 또 이거를 또 더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좀 하시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번에는 그 2025 대선 시민 라운지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메인 질문으로는 대통령 선거 시민이 바라는 세상은이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이 페이지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정책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여러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 제안이라든지 혹은 시민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캠페인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검증하고 있는 팩트체크 콘텐츠라든지 이런 그 활동들 비롯해서 이제 투표나 모임 같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이 한 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 있도록 모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방금 이제 사진으로 띄어져 있었는데 2025 대선 시민 라운지라고 이제 빠띠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공약을 비롯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세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직접 뭔가를 다룬다기보다는 시민들이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태를 모아서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시민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투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시민 대화 모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하는 형태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투표 중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통령은 이라고 하는 이제 투표가 있는데요. 여기 투표 보니까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묻는 투표더라고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특정 후보를 특정하고 하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통령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은 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시민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사실 보통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누가 하느냐 그리고 사람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당에 속했느냐를 집중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이라는 뭔가 이런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관련돼서 고민을 하게 되는 투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인데 우리가 바라는 뭔가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뭔가 이렇게 뭔가 선택해보는 그런 투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투표에서는 어떤 분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결정을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비판 의견도 가리지 않고 대화와 설득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요. 아마 장기적 관점이 첫 번째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권에 따라서 뭔가 단기간에
뭔가 급급한 선택과 정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이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혹은 뭔가 당선이 되었을 때 이 연도 안에 뭔가 이번 연도 안에 모든 걸 다 해보겠다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 뭔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같이 보고 계신데요. 근데 사실 1번 그 장기적 관점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결정을 하는 사람, 비판 의견도 가리지 않고 대화와 설득을 실천하는 사람, 사실 이런 정치인을 안 본지 꽤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분들이 그리고 또 1번과 2번은 그렇지만 3번이 보편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경제를 고민하는 사람, 소수와 약자 편에 서는 사람, 과거부터 지금까지 준법 정신이 투표하는 사람, 지금 여기 5개 모두가 지금 지금 흔한 정치인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괴리가 있네요. 제가 느끼기엔 좀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과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좀 더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투표에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회 이상의 사실 투표가 좀 되었었는데 사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들 비슷한 고민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우리가 바라는 이상은 이런데 실제로 그럼 현실에 있는 인물들 혹은 현실에 있는 정당들은 어떠한가에 관련된 고민들을 다들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뭔가 이런 투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사회 전반에 뭔가 갈등을 봉합하고 되게 뭔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뭔가 대화를 뭔가 복원할 수 있는 사람을 뭔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원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었습니다. 너무나 사실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들인데 그쵸.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근데 이런 투표를 통해서 또 시민들이 남겨주신 의견 중에서 좀 인상 깊으셨던 것도 있으세요? 네, 저 몇 분의 의견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갈라치기가 아닌 많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좋은 대통령을 갖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야겠어요. 이렇게 딱 이분을 처음에 가져왔었는데 정말 인상 깊네요. 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어떤 과제도 남겨주신. 그렇죠. 어쨌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해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분명 시민들이 해야 되는 역할도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진짜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시민들은 이런 정치권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만들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겠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이거를 첫 번째로 좀 가져왔고 뭐 그 이외에도 뭐 인권 측면에서 사회를 좀 진보시키는 대통령이길 바란다라거나 아니면 상대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자기와 다른 의견이라도 수용하고 통합할 줄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좀 바라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또 시청자분께서 딱 맞는 사람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음에 대통령 될 분이 한 파티 들어가서 이런 거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이거 이외에도 되게 코멘트가 많아가지고 이거 보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만 해도 사실은 진짜 큰 유의미한 또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유력 주자이신 또 후보가 또 파티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또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런 과정을 또 보고 참여하는 것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댓글. 저도 보면서 비슷한 생각들이 들었고요. 사실 코멘트들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뭐 대선 후보가 아니어도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동안 그 우리가 해왔던 정치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보였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분과 같이 어떻게 후보분들을 모시고 이 대화의 자리를 열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두 번째 투표도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 후보 1대 공약은? 이란 투표가 있는데 이건 어떤 투표인가요? 네, 요 투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선거가 열리면 누가 나왔는지 어떤 당에서 나왔는지 요 내용이 주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정책 공약을 보자라는 취지인데요. 요 투표의 좀 재밌는 점은 후보하고 정당 이름이 이 투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약만 나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후보자들 7명의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이 있는데 그 공약 중에서 첫 번째 공약들을 모아서 어떤 정책 공약이 나와 가장 잘 맞는지 이걸 골라보자라고 하는 투표입니다.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를 봤는데 결과 좀 흥미로운데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공약이 이제 상속 자산이라든지 상속 증여로 받은 자산이라든지 혹은 투자로 늘어난 자산에 대해서 이런 자산들로 발생하는 경제 격차를 좀 축소시키자. 완화시키자 그리고 복지를 늘리자라고 하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요 선택지가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딱 들으니까 지금
그 유력 세 분의 공약은 아닌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맞나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 결국에는 뭐 아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럼 이게 그 대통령 투표 결과도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 지금 있는가 후보가 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그럴까 아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결국 이 공약으로 정당과 사람이 아닌 공약으로만 했었을 때는 또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 결과를 봤던 거랑은 또 사뭇 다른 결과가 좀 나와서 저도 되게 시민들의 또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빠띠가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서비스는 또 아닐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이제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후보의 이름과 당을 가리고 공약만 났을 때는 또 우리가 아주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론조사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보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이게 우리가 그 정책 중심의 선거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이런 경험 자체가 좀 없지 않나? 전 사실은 빠띠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대 공약이 뭔지도 좀 잘 모를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아무래도 처음에 이름을 보거나 혹은 정당을 보거나 하면서 이제 그 정당과 이름의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는 단계이지. 혹은 이것도 그나마 나은 거고 정책까지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다른 또 공약 중에 표 많이 받은 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요 투표에서 이제 그 앞서 설명해드린 선택지가 이제 1위였는데 네. 공동 2위가 그 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리고 K 콘텐츠를 지원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의 공약이 이제 하나의 공동 2위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 2위는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겠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동 2등 공약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약만 놓고 좀 보는 것도 다른 서로의 후보의 어떤 크로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우선순위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새로운 것 같네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1대 공약만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음에 막 10대 공약 나왔을 때 그걸 다 섞어서 해보면 또 그것도 또 재밌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그쵸. 드는 것 보통 같아요. 1대 공약이 10개, 10대 공약 중에 1대 공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내세웠는데 그쵸. 10개를 내세웠는데 알고 보니 시민들이 더 다른 걸 중요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한다거나 예,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는 AI를 이제 1대 공약으로 나눴는데 알고 보니 그 후보의 마지막에 뭐 농업 증진 뭐 이런 거를 막 사람들은 더 원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를 저는 좀 빠띠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면 선거나 이슈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해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정치권이나 정당의 뉴스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보면은 인물 중심으로 대부분의 이제 서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다 하는 저 개인적인 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에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로 다루시는 거고 그럼 평소에 빠띠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좀 프로젝트를 좀 하셔요? 보통 저희는 그 시민 활동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 활동을 만든다. 네. 왜냐면 사실 이슈들은 사실 저희가 만들지 않아서 매번 사실 중요한 사회 이슈들이 저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이슈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최근에는 약간 시민들이 같이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민 대화를 만드는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시민 대화가 뭐예요, 그러면? 사실 단어만 풀어서 보면 상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민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대화 같아요. 모임 같은 거구나. 네, 일종의 대화 모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화 모임이 뭐 빠띠뿐만 아니라 뭐 정당에서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빠띠의 대화 모임은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 걸까요? 저는 크게 이걸 세 가지로 좀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안전한 공간입니다. 안전한 공간? 네. 경찰분들이 와서 이 대화 모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런 것까지는 안 그 되고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가이드를 만든다거나 아니 행동 강령을 만든다거나 아니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은 아니지만 빠띠가 이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 같이 보고 계신데요. 대화 상대의 생각을 경청해요. 발언 시간을 보장해요. 미리 판단하지 않아요. 앞사람 발언이 끝난 뒤 얘기해요.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웃으며 얘기해요. 사실 이게 대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 좀 가이드로 먼저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마련하는 걸 안전하다고 표현하시는 거네요. 네, 실제로 참여했던 분들도 이게 물론 이 약속문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처음에 약속문을 같이 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의한다라고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최소한 이 공간은 최소한 이런 약속들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빠띠에서 나오는 대화 모임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보시는 그 뉴스토마토 시청자분들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이런 룰들을 같이 지키면서 또 대화를 하면 더 좋은 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 다른 또 부분은 어떤 게 좀 다른가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주제인데요. 어. 사실은 이렇게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피하게 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있죠. 아무래도 뭔가 정당 네, 차원에서 뭔가 껄끄러운 이야기하기 거라든지. 조금 애매한다거나 네. 혹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뭔가 약간 애매하거나 네.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 자체가 공론장이고 디지털 시민 광장이다 보니까 이런 대화의 스펙트럼의 종류가 굉장히 이 주제가 넓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예민하거나 껄끄러운 주제여도 나눌 수 있는 어떤 장들이 열려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오히려 보면 그런 주제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만이 시민들끼리 서로 뭔가 대화하면서 이해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 이제 다양한 주제와 좀 연결되는 건데 저희 약간 시그니처, 저희 약간 대표의 뭔가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은하 투표를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 저희는 이거를 좌우가 아닌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뭔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그래서 너는 찬성이야, 반대야? 이런 이야기 너 되게 많이 좌파야? 하잖아요. 너 우파야? 그래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너 1번이야, 빨개, 2번이야? 파래. 그렇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의 내용들은 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실 그 중간이 없어지고 이게 맞아요. 양극 극단만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고 되게 다양성이 같이 버무러지는 사회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은하라는 이름을 붙여서 뭔가 우리 은하계 속에서 각자 자기만의 뭔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련된 내 생각들이 뭔가 스펙트럼처럼 펼쳐 있는 형태를 형상화한 것이 저희의 은하 투표입니다. 낭만적인데요. 아, 우리의 맞아요. 의견 하나하나가 다 별이고 이걸 채워서 갤럭시가 돼버리는.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생각들을 그냥 이게 끝단 좌우가 아니라 뭔가 다양한 질문들에 뭔가 내 생각들을 표시를 하는 것들이 이 별자리에서 내 위치들을 보여지게 되면서 이게 위치가 저희가 딱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 들었던 게 그래서 제가 제 위치 이거는 왼쪽이에요? 제 위치 이거는 그러면 우파예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렇죠. 이 전체에서의 뭔가 나의 뭔가 생각과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투표 은하를 만들고 그리고 이 은하 속에서 뭔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빠띠의 또 시민대화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좌우로만 어떻게 자꾸 분별하려고 피하식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다르게 우리의 어떤 그 다양성을 표현하는 지표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이 점점 옅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거의 이제 좌우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게 이제 통용되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확실히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정말로 좀 안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는 대선 관련해서도 이런 대화 모임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 14일에 저희가 다시 만날 세계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은 이라는 이름으로 좀 시민대화를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혹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상상하고 좀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여기서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었어요? 크게는 뭐 다양한 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거 코멘트랑도 좀 겹치는데요. 뭔가 사람들이 결국에는 되게 내가 결국 민주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받는 형태의 대통령이 좀 필요하다라거나 아니면 대외 문제나 외교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평화적인 관점에서 뭔가 해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결국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거나 애민의 마음이 그쵸,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빠띠라고 치시면 빠띠 사이트 나오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다양한 대화 모임이라든지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빠띠 홈페이지 안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려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뭔가 어떤 정치적인 대화나 어떤 사회 문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에겐 또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민단체 가입해서 활동하기 좀 부담스러웠었던 분들은 좀 라이트하게 빠띠에서 하는 대화 모임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근데 이제 두 분께서는 이런 대화 모임을 기획도 하시고 직접 해보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본인들의 경험은 어떠세요? 이런 정말로 이제 대화를 좀 안전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자기 생각을 좀 펼치시는데 좀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시는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약간 이제 활동들마다 하는 그 방식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소속된 팀에서는 주로 이제 뉴스를 가지고
진행하는 대화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요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많은 뉴스 속에서 공유해서 같이 읽으면 좋은 뉴스들을 찾아나가는 모임이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이거 내가 잘 몰랐던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해주는 뉴스를 같이 보면서 좀 맥락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내 생각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떠신데요?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뉴스가 정말 많은 그 상태에서 어떤 뉴스들을 봐야 될까 제 기준으로 고르는데 사실 다른 분들은 어떤 뉴스를 중요한 뉴스로 보는 걸까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다양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좀 새로운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보던 뉴스만 보게 되는데 남이 또 추천해 주는 걸 같이 읽으면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좀 뉴스를 볼 수 있게 돼서 그런 점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대화 모임 기획하고 참여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는 되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되게 주위에 있구나 라는 그 뭔가 이제 위로감 혹은 연대감 혹은 되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되게 저거 문제야 혹은 저거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은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정말 많이 드는데 다양한 시민 대화 모임에 좀 참여를 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약간 위로를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이런 생각하고 있고 또 저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되게 당장 내일 뭔가 변화가 뿅 일어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나은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뭔가 희망을 좀 얻게 되는 것도 좀 있었어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 빠띠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 요즘 사실 여기 계신 실무자분들 다 2030 나이대인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친구들과 정치 얘기하는 거를 좀 이제 사실 금기시하잖아요. 가족들끼리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가족들끼리 하지 마시고 빠띠에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네. 사회 문제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네. 사실 또 막상 해보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사회 문제 얘기하면은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걸 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빠띠를 통해서 두 분이 느끼신 어떤 경험들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새롭게 활동하시는 모습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2부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까지 마무리해봤는데요. 오늘 새로운 코너 3부가 있습니다. 신상 코너입니다. 그래서 신상 코너 이름은 앉아서 해외 속 그런데요. 사실 한국에서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해외에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교육을 다룬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교육을 다룰 텐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문제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하는지 그 나라에 살아봤던 분들을 좀 모시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보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